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김성희입니다. 2023년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 서구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인재 향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개요인데요. 지방 보조금 이해 이론 교육은 PPT로 진행하겠으며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보조금의 개요. 지방 보조금의 개념은 지방 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 또는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 원조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종류로는 공동단체 보조와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공동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자본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경상보조, 국가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고요. 민간보조금으로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 보조가 있습니다. 3. 보조금 관련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등의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조 및 정산, 성과 평가, 교부 결정 취소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전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대전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는 결정 기한은 2023년 3월 중에 있으며 통지 방법으로는 이메일과 SMS 등이 있으며 보조금을 결정하기 전에 검토 사항이 있는데요. 중복 지원 여부,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유무,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유무, 보조금 통장 및 보조 사업자 일치 여부, 통장의 자부담 예치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5. 지방 보조금의 수행은 보조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계획 준수 및 사전 변경 승인,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6.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는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 결정 변경 취소 시에는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취소된 사업의 보조금 및 이자 반납 조치하게 됩니다. 일단 보조금 취소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사유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배한 경우 거짓 선정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제일 중요한 지방보조금 감사 주요 지적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단체 내부자, 즉 참여자 명부 내에 있는 분들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원고료 등을 인건비성 수당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생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와 최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편성 예산을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급 당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가 해당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집행 계획에 설정되지 않는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의 예산 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담당자인 저와 함께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식대, 다가비 등 집행 시에 주류를 구입한 사례도 지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센터에 서류 제출 비용, 즉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등기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간 평가 참석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 조서 및 산출 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쇄비, 무대 설치비 등 계약 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시 공급가액은 보조금으로 세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한 건의 집행 항목에 대해 재원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 자부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또는 업무 착오로 인해 타 사업비를 일괄 계상함으로써 자부담 예상액의 실제 집행액이 매우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 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사례도 지적 사례였습니다. 회의비 등 편성 사업비를 식대 등으로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 집행한 사례,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그리고 물품 구입, 인쇄비 등 지출 시 보조금 전용 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서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 집행 내역 확인이 곤란한 사례도 지적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지방보조금의 개요와 지방보조금 감사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회계 처리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구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보조금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요. 부득이 곤란한 경우에만 세금 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예외적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결의서 결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요. 지출 결의서는 사전 작성이 원칙이고요. 보조금을 일괄 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결제 후 보조금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통장 내역, 결의서, 영수증의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 비용 보존 소급은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부 결정 통질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존하는 행위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에 별도의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공모사업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며 보조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 내용, 예산 편성, 구성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편성 항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안 되고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 사업 범위 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5. 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는 중간정산 7월과 최종정산 10월 이해에 실시하게 됩니다. 6.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 징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지급액 12만 5천 원 초과의 경우 원천 징수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뒷부분에 원천 징수 납부 방법에 대해서 따로 교육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7.
자부담은 보조금과 동일한 집행 기준으로 적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대비 자부담 편성 비율과 비교하여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보조금 반납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반환 조치 사례의 표가 있잖아요. 거기 사업 신청서 하실 때 계획서상에 합계는 375만 원이고 보조금은 350만 원, 자부담은 25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몇 페이지인지 체크 가능할까요? 네, 페이지 53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액은 334만 5,600원을 집행했고요. 여기에서 보조금은 315만 1,400원, 자부담은 19만 4,2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토탈 40만 4,400원이고 보조금은 34만 8,600원, 자부담은 5만 5,800원을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예시는 모의자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회부자 사업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자 사업 단체들은 양해를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회부자 단체들은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잔액이 40만 4,400원이고 여기에 자부담 비율이 6.7%를 곱하게 되면 27,090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실제로는 자부담 55,800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5,800원에서 27,090원을 빼면 28,700원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반납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지출에 예를 들자면 자가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다음은 증빙자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서류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의 원칙이고요. 지출결의는 반드시 통장 내역 순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카드 영수증 등 잉크 날림으로 장기 보관이 어려운 자료는 A4 용지에 복사하고 원본을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의서 뒷면에 영수증 등 회계자료 부착이 안 되고요. 이면지 사용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출 서류는 양면 사용은 금지됩니다. 영수증 한 장은 통장 내역 한 줄과 결의서 한 장으로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세부 사업이 있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별 동일 날짜에 동일 세목으로 지출을 할 경우 지출결의서 한 장에 여러 영수증이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뒤에 실제 저희가 실습한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묵볼 예산 집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조금 회계처리 매뉴얼 책자 15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비목은 활동비, 식비 및 다과비, 사업 운영비가 있고요. 먼저 활동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활동비는 실행인력, 즉 대표자, 회계 담당자, 사업 실무자 3인에게만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고요. 시간당 최대 만원, 1일 8시간, 주 14시간, 한 달에 59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50인 이상 행사 진행 시 일반 활동비 기준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 50인 이상인 행사가
있다라고 적어서 제출하신 단체들에게는 50인 이상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인 외에도 일반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활동비는 예산의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활동기록부, 계좌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비 및 다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비 및 다가비는 언제나 식비는 8,000원 이내, 다가비는 4,000원 이내로 지급해 주시면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사업비의 60%까지,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일 때는 4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체크카드 영수증, 회의 결과 보고 또는 행사 결과 보고, 참석자 명부, 증빙 사진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증빙 사진은 식사 사진은 아닙니다. 회의 사진이라든지 행사 사진이고요. 다과비는 회의 사진이나 직접 다과인 사진을 실질적으로 뭐 빵, 뭐 과자, 음료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운영비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사업 운영비에 관련된 편성 세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지금 사업 운영비의 공통적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기준 및 증빙 사료는 페이지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증빙 서류로는 견적서 및 명세서가 있고, 총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카드 지출 시 체크카드 영수증과 증빙사진이 필요하고요.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증빙사진,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각종 청구서 자필이 아닌 경우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 검수 조사 작성을 첨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교재의 113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인쇄비입니다. 홍보 인쇄비는 실비로 정산하며 홍보물의 지원 사업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에 로고가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홍보물 원본 또는 사진이며 홍보 영상의 경우는 영상 링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 구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빙 서류로는 증빙 사진은 구매 물품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배송료는 물품 구입 한 건당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반품이나 교환, 환불 시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으로 지출할 경우 자부담에서 수수료를 처리하시고 회의 결과 보고 또는 행사 결과 보고를 보고서와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페이지 18페이지고요. 지급 기준은 15인 이상, 2곳 이상, 이동 방문 시 버스 등 임차가 가능하여야 하고요. 단, 자가 건물, 임차, 단체 운영 임대료, 버스 관리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차료의 증빙 서류는 견적서가 필요하고요. 100만 원 이상일 시에는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차 증빙 사진도 필요하고요. 활용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시외 여비를
가 이제 해당 사항이 되고요. 실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숙박도 되고 1인 1실 5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신청서에 보면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심사비인데요. 회의 심사비는 단체가 회의를 진행할 때 외부 진행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참석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바 회의비와 심사비가 저희 올해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고비입니다. 원고비 페이지 1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 강사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지급 기준이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요. 먼저 대면 강의 1급 기준입니다. 1시간에 25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 12만 원이 됩니다. 일반 2급은 최대 23만 원인데 1시간에 16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 7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3급은 최대 15만 원이고 1시간 10만 원, 1시간 초과 시에는 5만 원입니다. 일반 4급 최대 10만 원으로 1시간 6만 원, 1시간 초과 시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강사료 청구서, 이체 확인증, 회차별 강의 사진, 참석자 명부, 원천 징수 영수증은 이제 해당 사항이 될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강의 증빙 자료, 이력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면 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했을 때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비, 견학비, 인터넷, 통신 우편료인데요. 이것도 신청서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죠? 지금 처음이라 조금 어렵고 하실 텐데요. 저하고 그만큼 얼굴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이 아마 점점 쉬워질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대표님들하고 저는 많이 볼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을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적 보고서 및 정산 제출은 연 2회로, 중간 정산은 7월, 최종 정산 즉 결산 보고는 10월에 진행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결과 보고, 통장 사본, 결의서, 회계 증빙 서류, 그 외 각종 증빙 서류이며 아래의 표는 앞서 설명해 드렸으므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산 검수인데요. 연 2회 중간정산과 결산 보고 때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시정 및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저하고 많이 만남을 진행해서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액이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 감소율에 의거 보조금 감액 반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산 결과에 근거하여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는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통장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